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몇 가지 자료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생님이 좋아하는 실험 탐구와 관련된 문제를 가져왔어요. 실험 과정입니다. 시험관에 물 20ml를 넣고요. 시간에 따라서 온도를 측정해서 어느 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은 온도가 0도시래요. 아, 물은 순수한 용매는 0도시에 어는구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물 100g이 들어가 있는 비커에 요소 2g을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고요. 걔네들을 20ml만 이렇게 다시 톡 떼서 어는 점을 측정을 했습니다. 어는 점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일부만 갖다가 해도 실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어는 점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0.62도시래요. 요소 대신 이번에는 물을 이용을 해서 만든 물이 아니라 A를 이용해서 만든 수용액도 나처럼 똑같이 물 100g에다가 A 9g을 넣어서 용액을 만들고 20ml를 떼서 어는 점을 측정을 했더니 그게 바로 마이너스 0.93도시래요. 뭐 힌트가 주어져 있네요. 요소의 분자량은 60이고 A는 비위발성 비전해 질이다 라고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험 결과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 얻어낼 수 있었냐면 용액이 됐더니 어는 점이 낮아졌어요. 오케이, 어느 점이 얼만큼 낮아졌나 봤더니 0.62도시만큼 낮아졌네요. 좋습니다. 어느 점이 낮아졌대요. 근데 이 어느 점이 낮아지는 거는요,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해주면 되는 거였거든요. 어느 점이 0.62도시 낮아졌죠?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가. 근데 몰랄 농도는 계산할 수 있어요. 물 100g 속에 용질을 2g 넣어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물 100g을 kg으로 바꿔주면요, 그쵸, 얘네들은 0.1kg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소 2g을 몰수로 바꿔주려면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30분의 1몰이 되겠네요. 30분의 1몰. 그리고 얘는 10분의 1.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는 KF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30분의 10, 즉 몰랄 내림상수의 3분의 1만큼이 0.62라고요. 그러면 KF는 1.86이더라. 아, 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요러한 몰랄 내림 상수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해 볼 수 있었어요. 얘네들을 이용하면 다용액에 대한 정보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다용액은 어땠냐면요, 우리가 물 100g에다가 물 100g에 A를 9g을 섞어서 녹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였습니다. 물은 0도씨에서 어는데 지금 마이너스 0.93도씨까지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쵸. 몰랄 어느 점 내림이 0.93이라고요. 그럼 얘네들을 KF 곱하기 몰랄 농도라고 했고 찾았잖아. 1.86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러면 몰랄 농도. 그럼 몰랄 농도가 얼마? 그쵸. 몰랄 농도는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일단 용매는요 100g이니까 0.1kg을 사용을 했어요. 용질은 그러면 2분의 1이 되려면 0.05몰을 사용을 해야 되겠네. 그럼 0.05몰을 사용을 한 게 9g 사용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그럼 분자량은? 분자량은 1몰일 때의 질량이죠. 여기에다가 20을 해주면 오케이. 그러면 바로 1몰이 되니까 여기에도 20배 해줘 봅시다. 그러면 180g. 1몰일 때 180g입니다. 아, 이 물질은 분자량이 180이었어요 라고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바로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석은 다 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바로 식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두 번째 자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물 100g을 준비했고요. 이 물의 몰랄 오름 상수는 0.5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의 분자량 주어졌고 A에 대한 정보도 조금 줬어요. 어떤 수용액이냐면 물 100g에다가 포도당과 A의 질량을 조금씩 변해가면서 용액을 만들었고요. 그 용액들의 끓는 점 오름 정도가 나타나 있네요.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건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죠. 그런데 오름 상수는 일정해요. 결국 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거는 몰랄 농도에 영향을 받겠구나. 근데 몰랄 농도라고 하는 애들은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몰수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용매를 100g으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놨어요. 고정. 그럼 결국 몰랄 농도는 들어가 있는 용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에 따라서 끓는 점 오름 정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끓는 점 오름 정도가 바뀌는 정도가 바로 몰수의 변화랑 바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찾았으면 바로 이 자료가 해석이 될 겁니다. 일단 가수용액이랑 나수용액을 비교해 볼게요. A가 0.2g 더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온도가 A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A가 0.2g 들어가면 몇 몰이 더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의 몰수가 들어가면 온도 변화는 A만큼 나타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를 볼까요? 0.2 들어가면 온도가 A만큼 변해요. 근데 A가 0.6 들어갔대요. 몇 배 들어간 거죠? 3배 들어갔죠. 그럼 온도가 3배만큼 바뀌었겠죠. 그래서 A 때문에 온도가 3배만큼, 즉 3A만큼 변했습니다. 근데 전체 변화 정도가 4A잖아요. 그치. 그럼 포도당은 0.6g 있으면 온도 변화를 A만큼 일으켜낼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다가 판단이 돼요. 다 이 X, 끓는 점 오름이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일단 0.2g 들어가면 온도가 A만큼 바뀌죠. 1g 들어갔습니다. 몇 배? 5배 됐어요. 그럼 온도 변화도 5배 5A가 되겠네. 이번에는 포도당 볼까요? 포도당이 1g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3분의 5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온도 변화도 3분의 5만큼 변하게 됩니다. 그럼 X는 A 때문에 5A 변했고요. 포도당 때문에 3분의 5A 변했다고요. 그러면 3분의 20A만큼 변했다. 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포도당과 A의 분자량을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기준을 한번 똑같이 잡아볼까요? 네, 얘네들을 기준으로 잡아볼게요. 우리가 물을 똑같이 100g을 사용을 하기로 했죠. 똑같이 100g을 사용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온도 변화는 용질의 몰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질량을 사용을 했는데 온도 변화가 3배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건 몰수가 3배 더 많습니다. 질량이 같은데 몰수가 더 많아지려면 분자량이 작아야겠죠. 몰수가 3배 많아졌어요. 그럼 분자량은 3배 작았어요.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었으니까 A는 그거의 3배만큼 작은 60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 표에서 추루룩 다 읽어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할만하시죠? 네. 사실 이 정도의 내용을 하실 수 있으면요. 선생님 감히 이야기하건데 여러분 수능 문제들도 스스로 다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나면 수능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막 풀리면 스스로 엄청 뿌듯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용액과 B용액의 몰랄 농도에 따른 기준 끓는 점을 확인해 보고 있대요. 그리고 이 P라고 하는 지점에서는 두 용액의 몰랄 농도도 같고요. 그때 넣어주는 각각의 용질의 양도 일정하다, 서로 같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 X와 Y의 화학식량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몰랄 농도가 같았다라고 하는 정보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요, A가 100g, 즉 0.1kg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X를 넣어준 거죠. 뭐 우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NX몰 들어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나 보겠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B라고 하는 용매를 200g 사용했어요. 그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0.2kg. 그리고 몇 몰인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NY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NX, NY는요, 얘네들이 네, 이렇게 그냥 정리할게요. 0.2 NX는 0.1 NY, NY는 2NX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겠네. 질량이 같은데요, 몰수가 X의 2배래요. Y의 몰수가 X의 2배라는 건 분자량이 더 작았다라는 거죠. 그럼 분자량은 X가 더 컸겠네. X가 그치 2배 더 컸을 겁니다 라는 걸 우리가 1번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2번 볼까요? 기준 끓는 점은 용매 A와 용매 B의 증기 압력. 기준 끓는 점에서 용매 A와 용매 B의 증기 압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용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몰랄 농도가 0일 때, 즉 순수한 애들만 있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액체할 때 공부했던 거를 다시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액체할 때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끓는 점은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질 때라고요. 그럼 기준 끓는 점은 1기압에서의 끓는 점이죠. 그럼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이라면 그치, 증기 압력도 무조건 다 1기압이어야 돼요. 그래서 A와 B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항상 증기 압력은 1기압으로 일정합니다.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이 P 지점에서 가와 나 용액의 증기 압력은요, 끓잖아요. 끓는 점이라고요. 증기 압력은 외부 압력이랑 무조건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어떤 용액이든 어떤 용매이든 다 상관없이. 그래서 역시 가, 나 증기 압력은 모두 1기압으로 서로 같아야 될 겁니다. 그럼 4번 용매의 몰랄 오름 상수를 살펴볼 텐데요. 용매의 몰랄 오름 상수는 이 P라고 하는 지점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A라고 하는 애는요, P 지점까지 올 동안 이만큼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애는요, 순수했을 때보다 요만큼 온도가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게 바로 끓는 점 오름 정도였고요. 끓는 점 오름 정도는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P 지점에서는 얘네 둘 모두 몰랄 농도가 같아요. 그럼 다른 건 무엇이니? 바로 이 몰랄 오름 상수만 다르다고요. 비교해봤더니 A에서 온도의 변화가 B에서의 온도의 변화보다 더 크네요. 그럼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건 몰랄 오름 상수가 더 크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A의 몰랄 오름 상수가 B의 몰랄 오름 상수보다도 더 크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이제 자료 해석을 쭉 해봤는데요. 해볼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손쉬운 개념 확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